겨울밤이 깊어가고 있죠. 그 구글에서 제일 많이 검색하는 단어가 1위가 뭘까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때는요, 시대가 말랑말랑할 때는 러브라는 단어도 있었고, 뭐 뉴, 뭐 이런 단어도 있었는데, 지금은 독보적으로 면역력입니다. 면역력. 죽어나 사나 면역력입니다. 우리 고객께서는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시는지요? 마스크가 임시 방편은 될 수 있지만, 전 국민 마스크를 쓰지만 벌써 1000명을 계속 돌파하고 있는 이 시점에 이 내부 안에서부터 면역력을 키우는 거, 이거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네, 저는 장문종이고요. 압구정동에서 30년의 공력을 가지신 명의 김시호 원장님의 한방 비법 훈훈 리셋이라는 이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면역력을 높이는 제품인데요. 체온을 상승시킵니다. 체온을 상승시켜서 면역력을 높이고 우리 몸의 이 기혈을 보하게 하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고 좋은 제품입니다. 이 제품의 목적은 뭐야? 여쭤보신다면 딱 잘라 얘기를 해드리면 체온을 높여주는 겁니다. 현대인은 저체온이에요. 현대인이 옛날 사람보다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죠. 이유가요. 얼죽아들이 많잖아요. 얼어 죽어도 아이스 아메리카노, 겨울에도 팥빙수, 설빙은 사계절 내내 호황이고, 과거에 우리 선조들과 달리 우리는 차가운 걸 너무 많이 먹습니다. 늘 차가운 걸 먹죠. 제 기사에 이런 걸 봤는데 냉장고에 생수 넣는 것만큼 미련한 습관은 없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체온을 떨어뜨리는 거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몸속에 다 난로가 있죠. 만지면 뜨끈뜨끈 하지 않습니까? 몸이 차갑다는 건 죽었다는 얘기니까. 근데 이 몸속에 난로가 식어가고 있어요. 현대인의 90%가 저체온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지난 50년 동안이요, 현대인의 체온이 거의 한 1도 정도 떨어진 거로 밝혀졌습니다. 나 36.5도인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체온은 신부 체온을 얘기합니다. 몸 안의 체온, 몸속의 체온. 그 현대인들한테요, 냉증은 풍토병이라고 할 정도로 흔한 질병이에요. 자,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저체온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저체온을 막아야 됩니다. 체온이 1도 내려가면 면역력이 30% 떨어진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몸속의 건강 온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고객님은 건강을 지키는 그냥 딱 이거 하나만은 실천해야 되겠다. 내 삶에서 나는 건강 실천 딱 하나만 실천해야 되겠다 하는 게 있다면 뭘 꼽으시겠습니까? 면역력 지키는 거죠. 면역력이 뭡니까? 면역력이라는 거는 인체 외부에서 들어오는 위협에 저항하는 능력 더하기 인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변화에 저항하는 능력, 이 두 개가 합쳐지는 게 면역력이죠. 면역력 좋으십니까? 이 면역력 측정하는 척도가 하나 있죠. 내가 면역력이 좋을까? 내가 면역력이 떨어질까? 이거 측정하는 척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감기에 잘 걸리냐 안 걸리냐 이거로 보면 되죠. 늘 골골골골골골, 겨울마다 골골골골골, 환절기마다 골골골. 이건 벌써 지금 내가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증거잖아요.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 바이러스에 저항하는 능력이 떨어졌다는 건 그만큼 면역력이 떨어졌다는 거죠. 특히 이 면역력이 떨어지는 게 체온하고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수족냉증, 손발이 차다. 여기도 벌써 손 드시고. 하복냉증, 그러니까 이제 아랫배가 늘 차다. 이런 여성들 많죠. 고생하는 분들. 그런데 문제는 손발이 차다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과학적으로 이유가 있는 게 손발이요, 이 표면적이 넓잖아요. 그래서 열을 많이 발산하니까 빨리 차가워진다고요. 근데 이 단순한 수족냉증을 그냥 놔두면은 혈액순환 장애가 오죠. 신진대사의 능력이 떨어지죠. 지속되면 암 됩니다. 저체온증을 막아주는 제품이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체온을 높여서 면역력을 상승시켜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 이 겨울, 이 가장 건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시대에 당신과 당신의 가족의 건강을 쫙 높여주는 그런 한방 비책이 되는데요. 근데 이 저체온증을 그냥 나는 몰라, 나 몰라라. 자, 이러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만성 피로가 옵니다. 그리고 저체온이 있으면 몸에 염증들이 많아지니까 각종 이름 모를 통증들이 많습니다. 소화불량, 위도 무기력해지고요. 식도염, 변비나 설사도 많아지고 또 잔뇨감, 당뇨, 고혈압, 만병의 근원이죠. 그러니까 우리 몸을 보호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제가 막 떠드는 것 같지만 이 방송을 위해서 관련된 책과 논문을 굉장히 많이 보고, 아는 분은 아시겠지만 헛소리는 안 합니다. 명확한 근거에 입각한 얘기만 합니다.
논문을 보니까요. 체온이 1도가 떨어지면 이 대사 능력이 12%가 뚝 떨어지고 면역력은 30% 저하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왜? 체온이 낮아지면 면역 체계가 제대로 활동을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외부에서 들어오는 병균, 바이러스를 제때 물리치지 못한다는 뜻인 거죠. 네, 한 박스에 30포 들어있고요. 착착착착착 들어있고 하루 한 포 내지 2포 정도 드시면 되고요. 스벅 많이 가세요? 네, 습관적으로 들고 다니는 뭐 커피, 네, 그건 수입산이고, 네, 그건 또 건강을 위해서 먹는 게 아닌 맛을 위한 거고, 이건 다 우리의 땅에서 난 것들, 그리고 중요한 거는 건강을 위한 거잖아요. 저체온을 방치하면 제일 무서운 게 딱 하나가 있어요. 자율신경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자율신경이 뭐예요? 인간의 몸은요, 두 가지 자율신경이 교대로 지배하면서 균형을 이룹니다. 늘 들어봤는데 이게 뭐야? 정리를 해드리면 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가지고 해가 저물 때까지는 교감신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근데 밤에 쉬거나 자고 있을 때는 이제 부교감신경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이게 시소예요. 교감신경, 부교감신경, 얘네들이 서로 두 가지가 사람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데, 체온이 떨어지면 자율신경에 불균형이 오고 호르몬에 불균형이 오면서 여러 질병에 노출이 되는 거라고요. 그래서 드시라는 거죠. 뜨거운 물 먹으면 되지 않아요. 그때뿐이죠. 예. 날로 임시방편이죠. 요새 뭐 온열 제품들 많습니다. 그때뿐이잖아요. 항구적이고 지속적으로 몸을 보호하는 이 30년 공력에 정말 황금 비읍 배알과 우리 지금 김시호 원장님은 아주 특별한 이력이 있는데요. 한국에서 양학 쪽에서는 뭐 세브란스를 제일 알아주는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전문의시면서 또 한방에서는 또 경희대를 알아주는데, 경희대학교에 또 한의사시고요. 그러니까 두 개 양대 산맥을 다 졸업하시고, 양학 쪽에서 세브란스 전문의, 거기 한방 쪽에서 경희대학교 또 한의사셔요. 그러니까 한방과 양방이 같이 조화롭게 조화가 돼서 110만 명의 임상 실험을 통해서 나온 제품입니다. 어디 사십니까? 말이 110만이죠. 110만이면 용인시 인구입니다. 수원시 인구입니다. 수원시에 사는 모든 분들이 다 김시호 원장님 진료를 받았다는 겁니다. 31년 동안. 그걸 토대로 해서 나온 제품이라 재구매율 높고요. 드시면 정말 후끈하는 거. 제가 먹어보고 가족에게 추천하는 것만 얘기합니다. 그 저체온이요, 제일 우리에게 악영향을 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대사 능력이 위축된다는 겁니다. 그 대사라는 얘기를 우리 많이 듣죠. 뭐 기초대사라는 얘기도 듣고, 뭐 신진대사라는 얘기도 듣고, 그죠? 근데 이 대사라는 거는 이 생명체 안에서 일어나는 온갖 화학 반응을 대사라고 한다고요. 예. 근데 대사가, 기초대사는 이거예요. 심장 뛰는 거, 아니면 호흡하는 거, 아니면 체온을 유지하는 거. 이건 기초대사고, 신진대사는 음식을 섭취하는 거, 소화시키는 거, 배설하는 거. 이거를 이제 신진대사라고 하죠. 그런데 이 대사 능력이 떨어지는 게 저체온이라는 겁니다. 체온이 떨어지면 대사 능력이 꺾입니다. 위축이 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심장, 폐, 뭐 뇌, 간, 소화기관, 배설기관 할 거 없이 모든 장기의 이 활동 능력이 쫙 떨어진다는 거죠. 내부 온도가 떨어져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심부 온도, 이 내부 온도가 따뜻해지면 반대로 내부 장기의 활동력이 올라가면서 대사가 촉진되고 면역력이 쫙 향상이 되는 겁니다. 한의학에서, 저는 뭐 한의학을 잘 모르지만 공부하면서 알았는데요. 한의학에서는 병의 원인을 살필 때 6가지를 놓고 얘기하더만요. 6가지 나쁜 기운에서 원인을 찾는다. 양방은, 이거 너무 어렵게 가네, 이게 건강 채널은 아닌데요. 자, 쉽게 얘기해서 바람, 찬 기운, 더운 기운, 습한 기운, 뭐 마른 기운, 뜨거운 기운이 있는데, 한의학에서 제일 골치 아프고 제일 나쁘고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이 중에 차가운 기운, 한기라고 그러죠. 이걸 제일 나쁘게 본다는. 우리가 사람이 몸에 막 한기가 들었어. 그 얘기는 뭐예요? 몸에 한기가 들었어. 사람 몸에 한기가 들었다는 거는 이 생명의 불씨가 지금 꺼져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불을 지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렇죠. 훈훈이 여기 있습니다. 이거 한 박스만 드셔보셔도 바로 느끼실 텐데. 네. 근데 뭐든지 한 번 먹고 뭐가 달라지길 바라는 것보다는
장복하는 게 좋잖아요. 저 한의학에서요. 불통즉통이라는 말이 있거든요. 불통즉통이 뭐냐? 통하지 않으면 아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몸에 한기가 들면 이게 통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드시라는 거죠. 저는 이런 식으로 엄청나다. 예. 요거 하루에 요거 하나를 다 먹거든요. 그래서 예. 따뜻하게 위하여. 그 연말 되면 그 금년은 좀 낫네. 연말마다 직장인들 위하여. 도대체 그놈의 위하여는 뭡니까? 당신의 썩어가는 간을 위하여인가? 뭡니까? 위하여. 당신의 건강을 위하여. 뜨거. 예. 이게 좀 식음을 먹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지고 다니셔도 되고요. 파우치니까 유통기한도 밀폐가 돼서 충분합니다. 늘 가지고 다니면서 그냥 드시는 겁니다. 뭐 데워 드셔도 좋고. 그러면서 우리의 체온을 올리면서 면역력을 지키자는 거죠. 면역력을 키우는 겁니다. 이 정도의 투자는 충분히 하실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건강 무너진 사람들 보면 아유 정말. 그리고 이게 도미노하고 똑같잖아요. 한 사람이 건강이 무너지면 이게 나만의 문제면 괜찮은데 내가 무너지면 남도 같이 무너뜨리는, 남이 아니지. 다른 가족도 같이 무너뜨리는 거 아니에요? 내가 자가격리 당하면 우리 가족들 슬퍼하고 우리 어머니 슬퍼하고 아버님 슬퍼하고 직장 동료들 멀리하고 아유 미리 예방이 최선 아니겠습니까? 예방하시자고요. 예방. 몸이 찬 편이세요? 뜨거운 편이세요? 내 몸은 후끈후끈하다. 손! 애들은 가라죠. 애들은 그렇죠. 애들은 만지면 막 뜨끈뜨끈하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어른들은 체온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이 저체온이요. 다른 거보다 겨울에 저체온이 왜 안 좋냐면 심미적, 즉 미용상의 이유도 있어요. 저체온이 피부를 건조하게 한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저체온, 여기서 얘기하는 체온은 지금 식당 들어갈 때나 어디 들어갈 때 이게 띡 재는 거 36.5도 그 체온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팔다리나 머리 체온이 아니고 오장육부의 이 장기의 체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체온은 36.5도보다 높다고요. 37.2도, 3도 이 정도 나온대요. 이 몸 안의 체온. 피의 온도라는 거죠. 근데 이게 식으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증상, 피부가 건조합니다. 애들을 만져보면 정말 그 쫀득쫀득한 찹쌀떡처럼 아유 애들 야들야들하면서 후끈후끈하잖아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피부가 정말 건조해지면서 정말 몸이 식어가죠. 그게 저체온의 증상이라고요. 그럼 어떡할까요? 또 비싼 수분크림 또 바르시고 뭐 어쩌고. 제가 업자입니다. 마케팅 업자. 그 수분크림 원가 알면 쓰러지실걸? 그래요. 자연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이런 원물로 만드는 건요. 가장 정직한 식품이고 가장 정직한 상품이라고요.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스트레스도 저체온을 일으킨다고, 피가 식는다고 그러잖아요. 열받던데. 그건 머리로 올라가는 거지 여기는 식는 겁니다. 자! 당신이 지금 저체온인 이유 하나만 딱 대라. 그러면 내가 구매하겠다. 뭐냐면 근육량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은요 다 열을 내는 발전소예요. 근데 이 근육이라는 거는 몸의 최대 열을 내는 생산기관이라고요. 근육, 이 피부, 장기 이 모든 건 다 열을 내는 난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근육이 많으면 많을수록 열을 많이 내죠. 근육이요 사람 몸을 100으로 봤을 때 그 중에 근육이 열을 담당하는 포션이 22%랍니다. 그러니까 5분의 1이 우리 근육에서 열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맨날 좌식 생활 하시잖아. 꼼짝도 안 하시잖아. 리모컨 같은 거 이제 강아지 보고 집어오라. 그러니까 점점 근육량이 소실이 되는 거죠. 나이가 20살만 넘어도요. 이 근육량이 점점 쑥쑥 빠져요. 스쿼트 많이 하시잖아요. 스쿼트 하면 열이 나지 않습니까? 근육량이 많아지니까 열이 나는 겁니다. 근육량 감소도 저체온의 원인이 된다는 거죠. 거기다가 이제 스트레스. 현대사회는 스트레스 사회죠. 스트레스 많이 받으시죠? 오늘은 어떤 인간이 그렇게 또 스트레스를 주셨나요? 싹 잊어버리고 훈훈차 한잔 하시면서 몸을 보아서서, 기혈을 보아서서. 우리 몸에는 이 스트레스에 대응해서 건강을 지키는 이 기능이 갖춰져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자율신경의 기능이죠. 교감신경,
부교감 신경, 몸 안팎의 위험을 다 밀어내는 어떤 대사 기능들, 이런 것들이 스트레스가 그냥 섞이면서 일대 혼란에 빠져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체력도 떨어지고 체온도 떨어지고 가장 슬픈 건 면역력이 떨어진다는 거. 제가 신문을 보는데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메일이나 아니면 문자나 통화하면서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올 연말에 모임이 별로 없잖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하니까. 그러니까 오랜만에 지인들하고 통화하면 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코로나 좀 끝나면 좀 봐. 코로나 좀 잠잠해지면 좀 봅시다. 코로나 좀 지나가면 그때 좀 만납시다. 이런 말은 하지 말래요. 한 생리학자가 그 얘기 하더라고요. 왜? 코로나는 그냥 우리하고 그냥 쭉 가는 거래요. 앞으로. 감기처럼, 독감처럼. 독감 없어지면 만나. 감기 없어지면 만나? 말이 안 되잖아요. 그 코로나 끝나면 더 큰 게 올지 누가 합니까? 옛말에 노루피하다가 범만 난다는 옛말이 있죠. 그런 것처럼 아니 메르스도 지나가고 뭐 이것도 지나가고 이제 코로나 지나가면 또 뭐가 나올지. 결론은 나의 면역력 자체를 키워놔야 앞으로 어떤 거에도 우리가 대항할 힘이 있다. 이거죠. 그래서 결론은 뭐다? 정말 추천하는 겁니다. 암에 왜 걸려요? 저나 당신이나 우리는 암 환자입니다. 이거 예전에 홈쇼핑에서 얘기했다가 이게 심의 위반 어쩌고저쩌고 해서 제가 관련 자료 다 제출해가지고 넘어갔던 일이 있거든요. 뉴스 기사도 나오고요.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 밝혀진 겁니다. 우리는 다 암 환자입니다. 매일같이 몸에 암세포가 매일 암세포가 생기는데 면역세포가 암세포를 잡아먹는 것 뿐이죠. 그런데 면역력이 떨어지면 그때부터는 암세포가 면역세포를 잡아먹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때부터 암 환자라고 부르는 거죠. 한국인이요, 평균 수명까지 살 경우에 3명 중에 1명이 암 환자입니다. 어마어마하죠. 암 대국이라고 하죠. 현재 암 환자가 얼마나 될까요? 150만이 넘나요? 150만이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하루에 편의점 몇 개나 보세요? 계산을 해볼까? 편의점 숫자가요. 전국에 4만 개입니다. 암 환자가 150만이면 어이구 지금 편의점 하나 볼 때 암 환자는 수십 명 본다는 얘기죠. 몇십 배 많으니까. 그렇게 암 환자가 많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암 환자가 별로 없었단 말이에요. 3, 40년 전만 해도요. 유방암, 대장암 이런 거 별로 없었다고요. 찾아보시라고요.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대장암이 한국인의 주요암 2위, 세계 6위 쫙 올라가고 있죠. 여성암 중에 1위, 유방암. 왜 그럴까요? 저체온이 원인으로 보고 있어요. 서구식 식습관도 물론 이유겠지만 그럼 서양 사람들은 원래부터 고기 먹었는데 뭐. 안 그래요? 저체온입니다. 그래서 이거로 그렇죠. 암세포가 낮은 온도 겁나게 좋아하거든요. 체온보다 1도가 떨어진 몸속에서는 암이 굉장히 왕성하게 증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상 체온보다 낮은 한 35도 정도를 유지하면 이게 아주 왕성하게 증식을 하거든요. 그런데 체온이 높아지면 암세포는 힘을 못 써요. 힘을 못 쓰다가 얘가 나중에 한 39.6도가 되면 그냥 다 죽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심부체온, 다시 얘기하면 몸속 체온, 다시 얘기하면 우리 각 장기들의 체온을 높이는 게 관건입니다. 36.5도 알죠? 오늘도 재보셨고요. 저도 재봤고요. 점심 먹을 때도 아까 쟀고요. 여기다가도 재고 36.5도 다 똑같습니다. 심부 체온은 50년 전에 비해서 1도가 떨어졌다는 거죠. 이 몸속 체온은 한 37.3도, 37.5도. 그러니까 이 피부 체온보다 한 1도가 더 높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식어버리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있느냐? 만병의 근원이 되는 거죠. 혈액이 탁하고 끈적끈적해지면서.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공중파 TV에 나온 얘기인데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췌장암 사기의 체온 상승으로 일어섰다. 65세 여성 김땡땡 씨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아는 그 건강 채널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우울증 극복하고 삶의 의지와 웃음을 되찾았다. 65세 여성 이땡땡. 다 건강 채널에 나온 전부 뭐냐? 체온을 높인 겁니다. 이 제품은 그걸 위해서 나온 제품이에요. 자, 요거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30호씩 들어가 있습니다. 착착착착착 들어가 있습니다. 포장 색깔처럼요. 몸을 뜨끈하게 만들어 줄 겁니다. 우리의 혈류의 흐름을 돕고요. 그 체온이 올라가면 세포들의 분자 활동성이 높아지면서 혈액이 활발하게 움직이거든요. 피가 맑아지고 뭉친 혈이 풀리면서 신진대사가 원활해지는 거죠. 생각해 보시라고요.
몸속의 온도가 올라가잖아요. 그럼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죠. 모세혈관이 확장이 되면 혈류의 흐름이 활성화가 되죠. 혈류의 흐름이 활성화가 되면 해독작용이 생기죠. 해독작용이 생기면 혈당이 내려가죠. 혈압도 내려가죠. 고지혈증도 예방이 되죠. 완화가 되죠. 그래서 이게 건강의 근원을 잡는 게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그 나무는 뿌리가 중요합니다. 뭐 당연한 얘기죠. 우리의 몸도요. 뿌리가 중요합니다. 뿌리. 우리의 뿌리는 바로 이 체내 온도, 심부 온도. 이거를 높이자. 파이팅! 네. 유럽의 18세기 유명한 네덜란드 의사 헤르만 보하브가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돌아가실 때 평생을 집대성한 그 의서를 제자들하고 가족들한테 탁 남겼어요. 저 보물 창고를 열어보거라. 탁 돌아가셨어요. 스승님 열어봤어요. 책이 하나 나오네. 책에 뭐 아무 내용이 없어. 뭐지 이거? 뭐야? 이거 뭐 또 있나? 없어. 맨 뒤에 딱 한 줄 있다는 거죠. 뭐라고 적혀있냐면 이거예요. 머리는 차게 하고 배와 발은 따뜻하게 하라. 그러면 모든 병은 사라진다. 우리의 몸은요. 사람은 발전소입니다. 뜨끈하게 몸을 보호하는 거. 이거 중요합니다. 가족 모두 건강하십시오. 장문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